요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악재들만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체면을 단단히 구기고 있는 셈인데, 이로 인해서 푸틴의 입지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마저도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푸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푸틴은 한때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을 다투며 만나려 애썼던 인물이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앞둔 몇 주 동안에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도록 설득하려는 각국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쇄도했었지만 결국 푸틴 설득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전쟁을 강행한 이 푸틴은 외국 방문도 어려워질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CNN에 이어서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지고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마음대로 못하게 된 것은 커다란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중국과 친러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이란, 그리고 형제국이라는 이 독재국가 벨라루스만 방문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결정적인 것은 푸틴은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가 푸틴을 전범으로 지목하고 발부한 체포영장 때문에 이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 의무가 있는 남아공 정부가 푸틴을 초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 남아공을 방문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다르푸르 학살 인륜 범죄로 ICC가 수배령을 내리면서 이 남아공 법원이 체포 여부를 10년 동안에 간신히 탈출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푸틴은 대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화상 참석은 직접 참석에 비해서 행보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CNN은 국제 무대에서 역할자, 그러니까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단체 사진보다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국제 정상회의에서는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의를 갖기도 하고, 또 정식 회의장에서도 옆 사람과 귓속말을 한다든지 막간을 이용한 접촉도 빈번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자신이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과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외교적 보폭을 넓히는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화상 참석은 그런 행보가 불가능합니다. 또 정식 회의 결과는 대체로 사전에 준비된 합의에 따라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화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러시아가 브릭스의 회원국임을 과시하는 형식적 의미 이상은 부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는 푸틴에게 굴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푸틴은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년 만에 열렸던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도 이 아프리카 정상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푸틴은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우주 탐사의 원조답게 달 북극 탐사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 완전 실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인류 최초 달 남극 도달을 노리던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 25가 추락하면서 재앙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래에 인간의 정착을 지원할 수도 있는 물과 기타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의 북극 지역에 달 탐사선을 착륙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려고 인도와 경쟁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에 이어서 서방의 정치 및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이 국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이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만약 달 북극 착륙을 성공했더라면 크렘린이 여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달 착륙 실패로 러시아의 우주 개발 기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려던 푸틴 역시 대대적인 체면 손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이 러시아가 실패한 달 북극 탐사를 인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월저널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러시아 우주선의 추락으로 인해서 인도가 달 탐사에 있어서 우주 강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단단히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서부 지역이 전날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모스크바 내 모든 공항의 상공이 폐쇄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2대의 드론이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 지역에서 방공 자산에 탐지돼서 전자점 시스템에 요격됐고, 다른 2대의 드론은 모스크바 외곽의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발견돼서 방공 시스템이 파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러시아의 10대 1로 절대적 약세인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장뿐만 아니라 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해서도 드론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드론이 격추되지만 모스크바와 군 기지들을 겨냥한 공격의 성공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과 8월 1일에는 세계 러시아 정부 부처가 들어있는 모스크바의 한 청사가 사흘 새 2번 공격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 집중 배치한 S-400이 세계 수도 최강의 방공 시스템으로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 잡지인 에어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S-40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20마일, 그러니까 32km,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5EX를 200마일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S-400 시스템은 7개에서 8개의 발사대와 예비 미사일을 갖춘 러시아 국내 구입 가격이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스텔스 킬러가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는 대당 11,000달러, 한 1,470만 원짜리 미버 자폭 드론이라든지, 심지어 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수백 달러짜리 레저형 드론의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스크바 방공망이 고속 폭격기와 크루즈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습은 푸틴에게는 치욕적입니다. 이젠 크렘린궁 코앞까지 피격을 당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푸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Tu-22M3 이 초음속 폭격기마저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돼서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인 안톤 게라시첸코가 SNS에 공유한 이미지에는 불덩어리 중앙에 항공기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군사기지에 활주로 해서 연기가 공중으로 높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푸틴에게는 그야말로 대치욕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젠 푸틴의 말을 들어주는 외국 정상들조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지금 러시아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곰곰이 되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